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국군병은 민간병원으로 비유하자면은 3차 병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그 중령님이 계신 곳은 이제 외상센터. 네, 맞습니다. 지뢰 폭발, 수류탄 폭발이라든지 다른 폭발로 팔다리 같은 곳이 심하게 다치면서 기능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을 때 그럴 때 치료를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쥐레를 밟은 한 병사가 걸을 수 있게 됐다라는 뉴스를 좀 봤는데 예. 지뢰를 밟고 발목을 절단할 위기에 처했던 병사가 6개월 만에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우리 그 병사분의 그 발 뒤꿈치 이식 수술을 집도하신 선생님이시라고 그래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이게 그 저희 그 실명을 이게 좀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환자랑도 얘기를 했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이고 영웅이죠. 영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히 이름을 또박또박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표정호 일병님이신데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저 사고가 난 게 혹시 언제인지? 사고는 2022년 10월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뢰 관련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면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게 혹시 그 지뢰 제거 작업이나 탐지 활동을 하시다가 예. 이 사고가 나신 건가요? 그런 유사한 작업이었고 아,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뢰를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밟았다가 떼면은 폭파가 네, 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지뢰들도 많다고. 예, 맞습니다. 지뢰의 특성마다 다 다양하고 지뢰 종류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밟으면 터지는 지뢰도 있습니다. 그냥 밟기만 해도. 예,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이 지뢰를 밟고 나서 예. 그러면 다리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호 같은 경우, 우리 표일병 같은 경우는 환자 헬기 통해서 내원했고 소생실에서 환자를 처음에 봤습니다. 근데 너무 애띠게 생겼는데 발에 이제 칭칭칭칭 감고서 이제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그런 붕대를 감고 왔었고 뒤꿈치 쪽에 심하게 산산조각 나 있었고 형체를 알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될 경우에는 다리 절단뿐만 아니고 그 절단조차 늦어질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절단을 고려했었는데 이제 환자 발가락 쪽에 형체가 있고 온기가 있고 환자가 발가락을 움직이고 아 발가락이. 예, 뒤꿈치 쪽으로 심하게 다치게 돼서 발가락 쪽이 좀 살아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정말 간절하게 자기 다리를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걷고 싶다 이런 그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냥 무모하지만 어떻게든 이 다리를 살려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었고요. 사실 지뢰 환자들이 특히 저는 제 가슴이 아프거든요. 이게 본인이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20살 막 넘은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지뢰 환자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가락 움직이는 거 보고서 잘하면 걷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여러모로 고민했을 때는 이제 조직 이식이라는 방법이 환자의 올려 있는 기능을 가장 회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한국공공조직은행이라고 이제 장기뿐만 아니라 조직도 저희가 기증을 할 수 있거든요. 조직 기증하는 은행에다가 저희가 전화를 해서 환자가 정말 안타깝게 다쳐서 저희가 이게 전에 하던 수술이나 형태는 아닌데 종골과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이런 형식으로 저희가 좀 채취해서 쓸 수 있게 해주면은 젊은 환자를 걷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겠다. 어떻습니까? 이거 사실 판단하기가 예.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좀 두렵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엄청 두려웠습니다. 당연히 일단은 보통 지뢰 환자에서는 대부분은 절단으로 이어지거나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거를 환자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끌고 가는 치료 과정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치료를 시행해서 오히려 최종 결과가 절단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 절단했던 것보다 더 환자에게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충분한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 한만 못하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예, 있겠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심습니다. 근데 결국 환자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용감하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술은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 70일 정도 경과됐을
때쯤이고요. 기억하기에 같이 이제 운동을 시키려고 갔는데 낮에 한번 목발을 떼보고 걸어봤는데 혼자 쓸 수도 있고 좀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줘서 한번 걸어봐라. 걸어보겠니? 예,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 천천히 정면 보고 천천히 걸어 왼발을 높게 들어 정우야 왼쪽 무릎을 의식적으로 높게 들어 그래야지 나중에 오른쪽에도 힘이 생겨 무릎을 좀 더 알았지? 정우가 걷더라고요. 야. 그래서 정말 야, 이거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막 저도 애가 둘 있는데 애기들이 첫 걸음 할 때 보듯이 그런 느낌이고 또 혹시라도 잘못되거나 넘어지거나 할까 봐 혹시 그럼. 걱정되는 네. 마음도 있고 딱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표일병님께서 뭐 우리 저기 주님께 뭐라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저도 그때 뭐라고 말했었는지 잘 기억을 못 하다가 동영상 찍어놓은 거를 제가 한번 그러니까. 어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정호야 내 약속 지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정호가 맞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 그 말로 서로 좀 믿음이 있었고 아. 예, 그래도 그렇게 지킬 수 있어서 되게 고마웠습니다. 이게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는 그 표일병님의 그 어머님 인터뷰가 네, 네. 굉장히 또 좀 가슴을 저릿하게 네. 했는데 예. 사람만 있으면 됐다는 생각이었고 이제 애가 한 열 몇 시간 수술 받고 나서는 선생님이 이제 목숨은 괜찮다. 이 부모님도 처음에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좀 수술하는 걸 좀 불안해하셨다 그래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수술 들어가기 전에 너무 응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로 만약에 수술이 빨리 끝나면은 다리를 자르는 거고 수술이 길면은 내가 다리를 살리는 수술을 하는 거니까 수술이 너무 길더라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불안해하지 하고 마셔라. 예, 그렇게 하고 수술 들어갔었고 1차 수술 끝나고 이제 보호자분 얼굴은 처음 뵙게 됐습니다. 그때 유사하게 수술했던 사람들 친구들 그런 케이스 보여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같이 상의하면서 우리 해보자. 같은 편이 돼서 원팀이 돼서 같이 극복해 보자라고 말했고 보호자분도 저희를 믿고 환자를 맡겨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치료를 잘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표일병 엄마입니다. 표일병은 이제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너무 가슴이 막 그때 떨려가지고 천안에서 올라오는 때 막 전화를 여러 통 받았는데 뭐 애 목숨도 왔다 갔다 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그래가지고 도착을 하고 이제 했는데 선생님 그때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나요. 꼭 걷게 해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꼭 걷게 해달라고 그랬죠. 선생님도 알겠다고. 조금 더 나가서 뛸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길래 저희는 그래서 믿고 맡겼는데 죽을 뻔한 애가 다시 살아났고 걸을 수 없다고 믿었던 애가 걸을 수 있고 뛸 수가 있다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기는 게 당연했고 그때는 저희 부부한테는 정말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죠. 지금 많은 재활을 아직은 앞두고 있지만 선생님하고 정우가 잘 해나갈 거라고 믿고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내 자식이지만 정말 이 고통을 참고 와줘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